3학년 3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과 개념, 연습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똑같이 나누어 보기를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외웠던 구구단이 어떻게 나눗셈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지요.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36쪽과 37쪽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했겠지만 혹시 못해온 친구는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도영이와 지혜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과 16개를 한 봉지에 4개씩 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한 봉지씩 채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6에서 4를 몇 번 빼면 0이 될까요? 그림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면 한 번 빼면 아직 남아있죠? 2번, 3번, 4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6 빼기 4 빼기 4 빼기 4 빼기 4 그래서 4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16을 4개씩 묶은 것이기 때문에 16 나누기 4 그리고 총 4번을 뺐을 때 0이 되었기 때문에 몫은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눗셈식에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이렇게 불렀던 각 부분의 명칭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빈병 14개를 한 상자에 7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는 몇 상자 필요할까요? 두 가지로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나눗셈식을 배웠기 때문에 나눗셈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나누기 7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은 14 빼기 7 빼기 7 7을 2번 하면 14개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7을 2번 뺐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몫은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두 상자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는 게 어려웠던 친구들은 그림으로 먼저 나타낸 후에 식으로 바꿔주고 그 식을 나눗셈식으로 다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3번 문제입니다. 24쪽짜리 책을 하루에 3쪽씩 매일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을 모두 읽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이번에도 식은 나눗셈식으로 쓸 것입니다. 24쪽을 3쪽씩 묶으면 몇 번을 빼야 될까요? 24에서 빼기 3, 21, 21에서 빼기 3, 18 빼기 3, 15, 15 빼기 3, 12 이런 식으로 쭉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번거롭고 힘들죠? 숫자를 쭉 쓰셔도 좋고요. 동그라미를 그려봐도 좋습니다. 정답은 81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장미 10송이를 한 명에게 2송이씩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보면 10 나누기 2 2개씩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묶어보시면 되겠죠? 5묶음이 되니까 5 그래서 5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파인애플 20개를 한 명에게 5개씩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뺄셈으로 해결하려면 5개씩 몇 번 빼야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5개씩 묶어주면 하나, 둘, 셋, 네 묶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20 빼기 5를 4번 빼주면 0. 나눗셈식으로 해결하면 20 나누기 5는 4. 4번 빼주니까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입니다. 교과서 56쪽입니다. 2학년 2학기 때 구구단을 외우고 곱셈식을 처음으로 배웠을 때 우리는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앞에 3이 써 있는데요. 이 3의 의미는 이렇게 3개가 서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곱셈식 뒷칸에 들어가는 것은 아래로 몇 개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아래로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라고 썼고요. 그 값이 12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 3명이 똑같이 나누면 한 명이 몇 개 먹을 수 있을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개씩 빼는 방법을 썼습니다. 둘, 셋, 넷. 그 결과 12 나누기 3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잘 살펴보면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4는 12, 12 나누기 3은 4.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가요? 이번에는 바둑돌 15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돌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지금 곱셈식이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앞이 5, 하나는 앞이 3입니다. 이것은 5개씩 세묶음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3개씩 5묶음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셈을 처음 배울 때 잘 배운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돌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5 곱하기 3은 15, 또 3 곱하기 5는 15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둑돌을 묶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빨간색, 이 문제는 파란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5 나누기 5, 즉 5개씩 묶어보란 얘기죠. 그래서 5개씩 묶으면 세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3이지요. 두 번째는 15 나누기 3, 즉 3개씩 이므로 5묶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똑같은 양의 숫자들을 어떻게 나타내냐, 곱셈으로 나타냈느냐, 나눗셈으로 나타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둑돌로 계산을 해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를 3개씩 5묶음, 즉 곱셈으로 나타내느냐 또는 5개씩 세묶음, 그래서 5 곱하기 3은 15 이렇게 나타내느냐 아니면 15개를 3개씩 묶었니 또는 15개를 5개로 묶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3 곱하기 5는 15를 사용해서 15 나누기 3이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를 활용해서 15 나누기 5가 세묶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는 3씩 5묶음 또는 5씩 3묶음이라는 것을 5씩 3묶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같은 양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해한다면 나눗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구단을 잘 외웠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교과서 그림에는 사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라고 7 곱하기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방향으로 7개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7이네요. 이렇게 3줄이 있기 때문에 3. 7단을 외워보면 7일은 7, 7이 14, 7, 3, 2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의 수를 7 곱하기 3은 21이라는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요. 이번에는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타냈던 곱셈식은 7 곱하기 3은 21이었습니다. 나누기는 전체 양을 나누는 것이니까 전체의 개수인 21개를 앞에 각각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묶는 방식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가로로는 7개씩, 세로로는 3개씩 묶게 되지요. 곱셈식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해결을 해보면 7, 3은 21이기 때문에 21 나누기 7은 3입니다. 그리고 21 나누기 3은 7이지요. 이것은 곱셈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묶어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이번 시간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곱셈식을 세워두고 나눗셈식과 비교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과서 57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구구단을 충분히 잘 외워둔 친구들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구단이 서툴고 어렵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메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말해봅시다. 지금 자동차가 2줄로 서 있는데요. 한 줄에 8대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한 줄에 8대씩 2줄, 8 곱하기 2는 1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곱셈식을 사용해서 16 나누기 2는 8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지금 8개가 한 줄에 서 있는 묶음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는 16을 사용했지만 2 곱하기 8은 16, 16 나누기 8은 2도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귤의 수인데요. 이번에 귤은 5개가 4줄로 있기 때문에 5, 4 또는 4, 5가 됩니다. 이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20 나누기 5, 즉 5개씩 묶었느냐 와 세로 4개씩 묶었냐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5는 4가 되고요. 20 나누기 4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눗셈을 이제는 곱셈식과 연결하면서 그림을 꼭 그리지 않아도 곱셈식을 통해서 나눗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는 오늘 배운 것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것을 잘 복습해야겠지요?
오늘 과제는 익힘책 38쪽과 39쪽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다져 놓아야 더 어려운 것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쉽다고 덤벙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